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절차로서 어슈어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매체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데 관련된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어슈어라는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되는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것은 Analyze의 앞글자를 딴 활동으로서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서 S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 목표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S가 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것은 셀렉트, 교육 방법과 매체 자료를 선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U라는 것은 Utilize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방법과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R이라는 것은 require를 하게 됩니다. 개발한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자가 그와 관련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고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E라는 것은 Evaluate and Revise라는 활동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가 오늘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어슈어 모형의 절차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모형은 하이니와 그 동료들이 이제 매체 개발에 있어서 효과적인 단계를 따를 수 있도록 고안해낸 모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실기 수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교육 매체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어슈어 모형의 단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스스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수업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는요,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령, 학년, 그리고 전공, 직업이나 지위, 문화, 사회 경제적인 특성을 어떻게 보유한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출발점 행동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발점 행동이라 함은 오늘 수업이 시작되면서 이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능의 수준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의 양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불안 수준이라거나 적성, 그리고 시각, 청각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동기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여 이후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면 이제 목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 수업을 운영해 보았더니 학생들이 이 정도 발전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부분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수업을 받은 후에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어떠한 발전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학습 목표의 진술을 통해 분명하게 정해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들이 학습 목표 안에 포함이 되면 더 확인을 하기가 편리할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5번 시도했는데 3번 이상 성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주어진 시간 30분 이내에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일 수 있다거나 하는 형태로 목표를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교수 방법과 매체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선 적절한 교육 방법과 그리고 기법, 매체 유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로서 사진 자료라거나 음성 자료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시는 경우에는 그러한 매체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선정함으로써 결정함으로써 학습 대상과 학습 목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학습자의 분석, 학습 목표에 대한 부분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자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용 가능하게 잘 만들어진 자료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나의 수업의 목적에 맞게끔 수정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자료를 설계, 개발하는 이러한 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utilize라고 하는 매체의 그리고 매체와 자료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업의 매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준비를 한 이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수업에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계획이 서고 그 계획에 따르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즉, 강의실 환경에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강의실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매체와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를 준비시켜서 수업에서 관련되는 학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R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 활동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우리 교수님들께서 잘 계획하셔서 멋지게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수업에서 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실제 행동을 요구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교정하고 개선될 수 있는 피드백을 미리 설계하여서 학생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 커멘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평가 단계가 되겠는데요. 수업의 효과와 영향에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한 디지털 콘텐츠가 얼마나 유용했는가, 학습 자료로서의 적절성을 가졌는가, 참여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는가, 학습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통해 목표 성취도를 평가해 보는 절차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슈어 모형의 절차에 따르게 되면 학교, 교실, 강의실 중심의 수업에서 교수 설계 모형으로서 현장에서 쉽게 절차에 따르면서 매체의 선정과 활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장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절차 모형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업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의 어슈어 모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교수님들 디지털 콘텐츠 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